여러분 지금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짱이야. 이곳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TNT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함께 조원진 후보를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시장입니다. 한근영 학생의 유세 현장의 연사를 듣고 싶으시면 저희 TNT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연사를 편집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주변의 젊은 청년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는 기호 6번 조원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조원진 후보님을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대구시 시의원 배지숙 의원님께서 지지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력있는 도시 대구를 찾아주신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지숙 의원입니다. 네, 매력있는 배지숙 의원님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은 봄 날씨죠? 이 좋은 봄 날씨에 어둡고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할 유일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억울한 대통령의 누명을 벗겨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지금 태극기 애국시민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곳은 대구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유명한 대배각 동성로 광장입니다. 동성로 상가 번영의 상인 여러분, 잠시 시끄럽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대구백화점에 계신 대구백화점 모든 직원 여러분, 잠시 시끄럽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대통령 후보 조원진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달서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재선의 시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원진 후보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였습니다.
입당하였습니다. 저는 힘없고 약한 여성들이 대통령이 되어서까지도 이렇게 억울함을 겪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 분통이 나서 저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하였습니다. 힘없는 연약한 도망갈 우려도 없는 여성 대통령을 어떻게 잔인하게 구속까지 시키는 이런 대한민국, 그렇게 대통령을 구속시키고도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와있는 대통령 후보들,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갈등시키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거짓말에 속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북한의 핵 위험 때문에 매일매일 핵의 공포에 떨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 무슨 돈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과거 정권의 햇볕 정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으로 벌어들인 그 현찰 달러로 바로 북한은 핵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의 부당함을 유엔에 알리기 위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정권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그 의향을 물어본 대통령 후보 누군지 아시죠? 그런 친북 성향의 대통령 후보는 북한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겠다고 표가 필요해서 모든 거짓말을 하고 억울하게 죄도 없는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까지 시킨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화만 내고 계셔도 안됩니다. 분하다고 울고 계셔도 안됩니다. 이제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태극기를 들고 나오십시오. 5월 9일 투표하십시오. 몇 번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몇 번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6번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6번 조원진 후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조원진 후보는 3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 유일한 대구 출신의 대구 후보 조원진 후보입니다, 여러분. 3선의 조원진 후보의 국회의원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늘 지역구에 오면 전통시장에서 식사를 합니다. 조원진 후보는 약속을 꼭 지킵니다. 의리 있는 정치인 6번 조원진입니다. 태극기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번 선거 때마다 모든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배지를 달고 그렇게 다 당선된 그 정치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지금 나온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을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의리 있는 정치인, 유일하게 용기 있는 정치인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용기 있는 대통령 후보 6번 조원진입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과 선을 긋고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후보 조원진 후보는 용기 있게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목표로 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왔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누구입니까?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앞서서 제 아들들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구속시킨 이 억울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 아들 딸들 또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제 아들이 빼액이 없어서 공기업에 취직도 못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천몇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빼액이 없어도 취직할 수 있는 나라, 재산이 없어도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 바로 여기 계신 시민 한 분 한 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로서 만들어 주십시오. 투표하십시오. 몇 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몇 번입니까? 5월 9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십시오. 힘찬 발걸음으로 가셔서 당당하게 몇 번 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전화하십시오.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모임 친구들에게 전화하셔서 당당하게 몇 번 찍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6번 찍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배치라는 단호한 결정을 내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비핵화를 하겠다, 한반도에 핵을 없애겠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으시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정치인 투표로서 응징해 주십시오. 의리 없는 정치인 투표로서 응징해 주십시오. 몇 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몇 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 5월 9일 한 분도 빠짐없이 가족, 친구, 친척, 이웃들 손잡고 가셔서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에게 확실하게 투표하셔서 당당하게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배비숙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찍으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킬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멀리 부산에서 이러한 우리 조원진 의원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부경대학교에서 온 한근형 대학원생이 우리 조원진 의원님의 지지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솔직히 제가 길 가시는 분들, 상가에 계신 분들 되게 시끄럽고 그냥 선거철에 나오는 정치인이다, 약간 식상하다, 말다, 뭐 별 관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태극기, 여기 지지하시는 분들 말고 길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상가에 계신 분들께 제가 몇 가지 제 얘기 한번 해볼 테니까 대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주시죠. 저는 대통령이 되려면 세 가지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정의. 먼저 경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 자, 제가 몇 가지 국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과거 좌파 정권들이 경제를 장악해서 좌파 경제 사상으로 국가 파산 혹은 국가 파산 직전까지 간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좌파식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그 강력했던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지금 일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허용해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북유럽 얘기하실 텐데요. 북유럽에서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 없다 그랬고 무상복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에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의 몇 배인지는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세금은 내기 싫고 다 받고 싶다는 거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대벌이 됩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대벌이 돼요. 이 정도면 좌파 경제 사상은 아예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다고 좌파 사상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요즘 누가 어떤 우파 정치인이 복지 정책 안 냅니까? 자, 홍준표 후보부터 여기 우리 조원진 후보부터 다른 우파 후보까지 복지 정책 안 내는 후보 없습니다. 근데 좌파 정권은 경제에 그렇게 좌파를 치우치면 안 돼요. 나라가 다 망해요. 지금 모든 전례가 다 그렇고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우파로 가고 있어요. 왜냐? 영국 그렇게 좌파들이 득실되다가 지금 우파들이, 특히 극우들이 점령해서 브렉시트 났습니다. 자, 미국 세계 최강대국 경제 오바마가 8년 동안 장악해가지고 완전 경제 바닥치는 거 누가 지금 대통령 됐죠? 트럼프가 됐습니다. 전 세계는 모두 우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경제에서는 좌파는 끝난 거예요. 좌파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누군가의 노력이 폄하되지 않을 정도, 경제를 누군가 독점하지 않을 정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 정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시민분들, 저 이렇게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 저기 서울에서 촛불 들고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자기 자유롭게 뭐 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유 못 누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이미 이뤄진 사상 가지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치닫게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좌파 사상은 몰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뤄진 건데 그거를 더 극으로 치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극좌들이 있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안보로 가봅시다. 자, 안보를 좌파 우파 나뉘는 건 너무 웃긴 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인 이유는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좌파든 우파라도 자기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좌파 정치인들, 좌파 운동가들. 그런데 우리나라 좌파 사람들 사드 왜 반대하죠? 여러분들 사드 반대 하시는데 그걸 아세요? 중국, 과거 우리나라 땅이었던 동북 삼성, 그곳에 지금도 대한민국을 조준하고 있는 미사일이 최소 수천 발입니다. 최소 수천 발이에요. 사드는 그런 미사일 포함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바로 요격 가능한 최첨단 그런 미사일 방지 시스템입니다. 전파가 사람의 몸에 안 좋다, 뭐에 안 좋다. 핵미사일 한 방 맞으면 대한민국 인원 3분의 1 날아가는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안 좋다 치면 섬에라도 사드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그 근처에 사람들 다 없게 하더라도 사드는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드 왜 반대하나요? 묻고 싶습니다. 사드 왜 반대합니까? 핵폭탄 떨어지면 그 사드 배치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지켜줍니까? 절대 안 지켜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는데 사드만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두 가지 나라 제시할게요. 독일, 일본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나쁘다고요? 예, 맞아요. 전범국 출신입니다. 전범국이고 범죄국가 출신이고, 그리고 누구든 인정하지만 독일, 일본 선진국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없죠. 독일, 일본 선진국이다, 배워야 된다 말하면서 왜 필요한 건 말 안 합니까? 독일, 일본이 전범국 패전 국가에서 그렇게 잘 나가게 된 선진국이 된 데에는 미국이 독일, 일본, 한국 순으로 세계에서 미군 주둔이 많습니다. 그것은 전범국을 감시하겠다는 미군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그런 미군이 강력하게 많이 주둔을 하면서
그 국가 안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이 독일, 일본은 전부 다 경제로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이 지금 그렇게 잘 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국 영향 없을 것 같습니까? 미국이 안보 책임 안 져줬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잘 나갔어도,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었어도 이까지는 못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아까 말했죠. 사드 배치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핵으로부터 지켜줄 겁니까? 핵 맞고 여러분 피부 녹아내릴 때 지켜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늦게 사드 합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놈들 우리가 욕하지만, 쪽발이 이러면서 욕하지만 자기들 이익 대변되는 일에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드 늦게 추진해서 한 달 안에 사드 합의하고 사드 지금 배치 완료 끝났습니다. 대만도 사드 배치합니다. 자, 그러면 사드 반대하는 나라 누굽니까? 중국이죠. 아까 말했다시피 동북 삼성에 지금도 우리나라 노리고 있는 미사일이 수천 발입니다. 그거 지네가 우리나라 언제든지 협박하려고 하는데 그거 원천적으로 차단하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뭐 안보 이견 있으신 분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다 반박할 자신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27살인데 이제 곧 취직해야 되는데 청년분들 제일 관심사 뭡니까? 뭐 연애 다음으로 취직 아닙니까? 자, 그러면 청년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5.18 가산점에 대해서 아세요? 5.18 가산점이 뭐냐면 5.18 광주 5.18 유공자라는 사람들의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5%에서 10% 가산점을 줍니다. 공무원, 그 다음에 공기업 대상자들에게. 여러분 5%, 10% 극복할 수 있으세요? 7급 공무원 700점 만점 기준에 35점에서 70점 극복할 수 있습니까? 9급 공무원 500점 만점에 25점에서 50점 극복할 수 있어요? 1점으로 당락 결정되는데 그거 결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선동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5천여 명 되고 6천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 자식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할 수 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혜택인 건 맞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모두 100% 자리 못 잡게 30%로 제한하는 법률도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유공자들 대상이 평균 나이 또래가, 제가 27살인데 저희 아버지가 63년생이거든요. 다 60년대생입니다. 대부분 평균 나이가. 그렇다는 거는 그 대상자들의 자식이 지금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 취직 정년기라는 뜻인데 2017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5%, 10% 극복할 자신 있습니까? 5%. 야, 그 7급 공무원 700점 만점 기준에 35점, 70점 극복할 자신 있어요? 9급 공무원 25점, 50점 만점에 500점 만점에 25점, 50점 극복할 자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 얘기하는 게 과거 6.25 유공자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았는데 그때 6.25 유공자들 자식들은 공무원 시켜줘도 안 할 나이대입니다. 그때는 어르신분들 공무원 시켜줄 때 자기 하겠다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때 국가 성장식이라서 뭘 해도 그 정도보단 많이 벌었어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짧게 3가지만 짚었는데도 그거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문재인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답니다. 안철수 마찬가지입니다. 우파라는 홍준표 5.18 헌법 전문에 안 넣겠다고 했을까요? 넣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해봐야 사실 조원진 후보님이 강력한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얼굴 팔면서 제 말을 해봤자 저한테 득이 뭐가 될 게 있다고, 돈도 한 푼도 안 받는데. 하지만 그 3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조원진 후보님밖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줄을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제가 말한 거를 끝까지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한 거 틀린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자신하고 만약에 반박한다면 다 반박 근거도 제시할 수 있으니까 뭐 유세가 길어지면 안 되고 조원진 후보님도 연설을 해야 되고 많은 좋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의 성지 대구의 어르신 여러분, 애국의 성지 대구의 청년 여러분, 19대 대통령 후보 조원진 후보를 소개합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 고통의 칼날위에 서라 조원진 후보. 아빠공은 위대해 그의 공은 깨끗해 원진공은 의리사나이 1, 5, 6번 함께 불러주세요. 이곳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 열기도 뜨겁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원진입니다. 우리 지난번 부산 유세 갔는데 방금 그 연설 찬조 연설을 해준 그 한영근 우리 대학생이 부산 유세 때 제가 유세한테 쫓아왔어요. 근데 연설도 잘하지만 논리적으로 아주 잘하죠. 배신자 김무소보다는 훨씬 나으십니다. 대구가 잘못하다가 완전히 배신의 도시 될 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대에서 칼 딱 꽂아프고 지 대통령하고 나갔는 유성미 6개월도 못 건디고 바른정당 오늘 깨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삼국지를 보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 삼국지 많이 보는데 삼국지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 또 의리안 지키고 배신자들의 말로 이거 다 나오거든요. 유성민은 삼국지를 눈으로 봤지 가슴으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대통령 탄핵만 시키지 마라. 만약에 탄핵시키면은 조기 대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당한테 정권 뺏기면 그 책임 다 질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유성민 씨는 대통령 되려고 나갔고 김무서에는 총리 개헌회가 총리하며 몰고 나갔는데 이 배신자들 죽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대구의 젊은이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절대로 배은망덕 같은 거 인간의 도리여서 배신하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대구가 잘못하다가 조여의 배신해프고 유성민이 배신해프고 또 배신자 몇 번 나오려고 하다가 저가 끝까지 버텨가지고 배신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왔는데 5개월 동안요 이 JT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 YTN, KBS, MBC, SBS 100% 편파방송, 거짓말방송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5개월 동안을 이영렬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싹 뒤졌는데 대통령 주변 다 뒤졌는데 박근혜 대통령 10원 한 번 모은 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엮어도 너무 엮었어요. 재단 만드는데 김대중 정권 때 재단 수천억 가지고 재단 만들었잖아요. 노무현 정권 때 재단 만들어가 수천억 가지고 만들어가 그 당시에 이해찬 총리 형이 재단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780억 재단 만들었는데 재단에 돈 한 푼 한 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JTBC
태블릿 PC 가짜가 들고 와가지고 최순실 거라고 그거 태블릿 PC 절도한 거 아닙니까? 손석희 태블릿 PC 절도 안 하면은 조원지를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절도했는 태블릿 PC 가지고 손석희 그런 방송했으면은 절도 공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검찰에서 증거가 수도 없이 많다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돈문 증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 있는 게 그거랍니다. 정유라한테 삼성에서 말 사줬다고 그거 뇌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삼성 소유권이에요. 정유라께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거 가지고 뇌물죄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거예요. 제3자 뇌물 안 되니까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는 거야. 최순실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집사격밖에 안 돼요. 대통령 앞에 오면은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러한 집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순실이 늙은 여자가 19살 차이 나는 몸 파는 남자 고영태하고 붙어가지고 우째하다가 고영태가 열받은 거예요. 차은택이한테 주니까. 그러니까 고영태가 최순실을 죽이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최순실이 하나 죽여가지고 K스포츠하고 미래에 있는 780원 못 먹겠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무총장 부총장 들어가서 박근혜 죽이고 박근혜 그것도 힘없을 때 컴퓨터 가지고 PC라고 나오죠. 녹취록에 제가 했는 얘기는 고영태 녹취록 2300개 나오는 얘기예요. PC 터뜨려 가지고 박근혜 죽이고 난 다음에 지가 재단 사무부총장 들어가가지고 재단 직걸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세계 어느 대통령이 뇌물 10원도 안 묻고 뇌물죄로 걸려가지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에 돈 하나 건드렸습니까? 밑에 있는 최순실이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젊은 남자 잘못 만나서 신세 조작인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이 우리 젊은이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그런 몸 파는 남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 지경이 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배신의 정당 김성태가 민주당 안민석 보고 그랬어요. 안민석 동지가 3년 동안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준비했는데 드디어 성공했다고 이거 녹취록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찰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탄핵시켰으면은 국민의 대부분 30% 이상이 5개월 동안을 그렇게 마녀사냥했는데도 증거 하나도 못 내놨어. 제3자 뇌물죄도 없어요. 이재호이나 다른 사람들이 뇌물 준 게 아니라 그랬어. 역대 정권에서도 돈 달라고 하면 재단 만든다고 하면 다 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 돈 얼마나 크게 재단 몇천억 만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500만 불 받았잖아요. 500만이 뭐 60억 아닙니까? 그 다음에 권양승 여사는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현금 10억 받았잖아요. 자기 아들 유학시킨다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사학 받아가지고 도합 70억 넘는 돈을 대통령 시절에 받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돈 먹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자기들 잘못 생각 안 하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비서실장 아닙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현찰 500억 50억 받았는데 그거 아니 왜 모른다 그래요? 500만 불 받으면은 그거 왜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를 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홍거리부터 시작해서 홍상터리요 돈 얼마나 많이 먹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많다는 거 다 알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70억 받은 거 법정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대통령 자식들 그 대통령들은 아방궁에 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그 초란 집에 사는데 변호사비 없어가지고 삼성동 집 파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뇌물을 먹은 사람이 삼성동 집을 팔아가 변호사비 만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엮었는데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엮었느냐? 자 보십시오. 촛불 집회할 때 평화시 평화집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촛불 집회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주사파들이 촛불 집회의 주도 세력으로 있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 뒤집어가지고 이석기 석방시키라고 했던 통진당 아로 잔당 세력들이 촛불 집회에 주도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민노총, 강성민노총, 강성정교조 촛불 집회 자금 다 대줬잖아요. 그 다음에 광우병 할 때 종북 좌파 시민단체 267개 시민단체들이 촛불 집회 주도했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의 신문에는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2년 전부터 아로를 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핵을 머리에 이고는 같이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아로 쳐버리고 이러니까 난수표 북한에서 낸 겁니다. 간첩들한테 보내는 난수표를 그때부터 다시 재개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하려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한민국 태극기에 대해서 애를 감추지 않아요.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이멀리한 행국제국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전체적인 자유민주주의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민중, 김대중 갈때 중자, 민중민주주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민중민주주의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김정은 북한에서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가로 가는데 그 중간에 연방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려 연방제. 문재인 씨는 연방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내년이면은 60이에요. 환갑되는데 우리는 괜찮다 이거야.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아들, 딸하고 손자, 손녀들은 최소한도로 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뜨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세대에서 자유민주주의 틈생계가 무너지고 민중민주주의 파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미래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은 어느 세상에서 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다가 공산화 되는 겁니다. 그것 따라 김대중 대통령 말대로 북한에서 핵 가지면은 절대로 북한 핵 가질 수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 놔놓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에다가 8조 갖다 줬습니다. 8조. 8천억도 아니고 8조를 갖다 줬는데 이 8조의 돈은 핵무기 100개를 만드는 돈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에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라 한 게 신문 나온 게 2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간첩들한테 보내는 난수표를 발행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시점에서 죽여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진당 해산시켜버렸죠. 정교조 법외노조 만들었어요. 민노총 강력하게 제압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제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핵 제거하려고 개성공단 다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이 지시해서 김정남이 죽었잖아요. 그때 북한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말레이시아 국민들 김정은이가 다 인질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 제거하기 위해서 레짐 그야말로 북한 지도부를 털어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몇천 명 다 인질 잡히지 않습니까? 자 이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해달라는 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동맹해가지고 북한을 목을 다 조았어요. 북한 계좌 다 죽였습니다. 김정은으로 봐서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죽여야지 그 다음에 다음 정권이 좌파 정권이 잡아야지 김정은이 살기 때문에 길을 서고 종북 좌파들이 박근혜를 몰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5개월 동안 여러분들 TV 방송 다 보셨을 겁니다.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잘근잘근 씹었잖아요. 마녀사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 하나 못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 먹었다는 증거 하나도 못 되는 게 이런 검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 써와는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서 배고픔 이기려고 박정희,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안 나왔으면은 대한민국 북한보다 못 살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배들이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기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낙동강 전선 비로소 지켰잖아요. 낙동강 전선 지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지킨 거 아닙니까? 전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가 다 망해가는데 대한민국만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이 웃기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지 않으면은 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가서 북한 핵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생각한 것 같이 중국하고 북한 핵을 드러내게 되면은 다음에 보수 정권 또 잡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좌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제가 오늘 방송사 몇 개 얘기했는데 제 얘기가 틀리면은 법적으로 저랑 싸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석희 씨, 제 얘기가 틀리면은 고발하라 말이야. 고발해서 당당하게 법정에서 당신을 절도죄 공범으로 내가 고발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구의 젊은이들도 뭐라 이거래 하니까 안 되니까 안철수 찍어줘야 된다. 여러분, 문재인이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 후보가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한 거예요. 왜? 종북 좌파 세력들을 등에 업고 대통령을 되려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철수 씨 얘기 좀 할게요. 안철수 씨 교과서 실리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안철수 돈 몇 번 뻥튀기 했는데 그거 주식 뻥튀기 해가지고 돈 번 거예요. 실례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하고 문재인하고 한창 막 붙을 때 그때 안철수 1,000억 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 안철수 주식 10,000얼마짜리를 10몇만 원에 10배 뻥튀기가 팔았어요. 거기에 28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한 거 아닙니까? 1,000억 기부하겠다. 그 주식 투자 잘못했는 거 안철수 때문에 망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배가 망신해가지고 길거리에 노숙한 사람도 있는데 안철수가 그런 사람입니다. 28만 명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지 돈 벌어가지고 기부한다고 1,000억 기부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포항제철 볼까요? 포항제철 안철수 이사의 이사장 2년인가 3년 했어요. 포항제철이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안철수예요. 그 이사장 할 때 철강산업에 중점을 둬야 되는 포항제철을 자회사를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포항제철 철강산업 제대로 못하고 망할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구의 여러 젊은이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재인 안 시키려고 할 때는 안철수 찍어야 되겠다. 안철수는 대구 말로 하면 얍삽한 친구예요. 잘다 이거야. 잘아. 왜?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야. 안길동이야? 국민의당 아닙니까? 홍길동은 아버지가 있어 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애절하게 얘기했는데 안철수는 나는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의 이름을 벽보에 도저히 못 넣겠습니다. 벽보에다가 나는 호남당이니까 국민의당 이름 못 넣겠다고 국민을 오도하고 완전히 기만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래야 된다. 제가 안철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호남당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우리 당에는 김대중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김대중의 이념과 김대중의 사상과
김대중의 정신을 배우며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안철수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나오든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당 이름도 안 적고 나오는 그러한 대통령 후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드 얘기해볼까요? 사드 반대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나와가지고 사드 반대했잖아요. 안철수도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왜 촛불 집회의 종북 좌파들은 문재인한테 다 붙었어요? 왜? 문재인가 될 확률이 많고 문재인가 좀 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철수가 갈 데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수팔이 하는 거예요. 보수팔이 사드 반대, 사드 하나 반대한다고 보수의 가치. 안철수가 보수입니까 여러분? 안철수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대통령 되면은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햇빛 정치 할 거냐 말 거냐 물었더니 안철수 말을 안 해요. 아니 박지원은 김대중 선생의 햇빛 정책이 가장 잘된 정책이라는데 햇빛 정책의 결과가 뭐라고요? 바로 핵입니다. 핵.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절대 핵 개발 안 한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핵 만든 이 북한에 대한 핵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 사진 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하고 국민의당, 호남당, 안철수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판단 잘못해서 북한에 핵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 햇빛 정책은 북한이 핵을 다 없앨 때까지는 북한하고 대화하지 않고 핵 중단, 핵 제거하는 때까지는 북한과 단교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은 안철수가 대통령 되면은 분명 아마 남북대화 다시 할 겁니다. 개성공단 문재인 2천만 평 한다는데 2천만 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대 자동차를 10개 만들어야 되는 게 2천만 평이에요.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래 했다 그러면은 문재인가 대통령 되든 안철수가 대통령 되든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하는데 어디 미국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북한을 옥죄어가지고 핵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만약에 좌파 정권 가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미래는 핵의 위협에서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문재인 찍어야 되고 그런데도 안철수 찍어야 됩니까? 함께 외쳐주세요. 여러분, 대구는 보수 우파의 성지입니다. 보수 우파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체제 논쟁에 있어서만큼은 한 발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줄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책무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특별한 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고 사회주의가 아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지키고 또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한테 대한민국을 물려줘야지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북한 핵을 제거를 할 건지 김정은을 그냥 레짐으로 드러낼 건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 좌파 정권 돌아가지고 저거 멋대로 언제 노무현이 NLL 무력화시키도록 했습니까? 자기들 다 말뚝 다 박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노무현 돈 70억 그것도 자기가 500만 불 받았는 그러한 대통령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많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 다 알잖아요. 김홍근이부터 얘가 홍걸, 홍삼 트리오 돈 얼마나 부정부패했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존경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돈 없어가지고 삼선동 집 팔아가지고 변호사님 만드는데, 만약에 변호사님이 없으면은 이 애국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속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쓰레기 같은 방송들, 그러한 쓰레기 같은 신문들 여러분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거짓말 방송을 하니까 그것이 이제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거짓에 져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애국 국민들하고 우리 대구의 시민들하고 이 잘못된 거짓 진실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는 거 우리 손으로 밝힙시다, 여러분. 안철수가 뭐 대통령 우리 보수표 얻으려니까 보수표, 야 근데 우리 보수 우파들 정말 대구 시민들 대단한 거예요. 딱 일주일 싹 안철수 쪽에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짜거든. 이거 완전 이거는 싸구려단 말이야. 그랬더니 안철수 표에 갔던 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더라가냐? 문재인한테, 천만의 문재인한테 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광화문 보셨죠? 어제 시청 앞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제가 새누리당 유세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유세사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몇만 명이 모인 유세 보셨습니까? 동대문에 갔는데 동대문 경찰서가 동대문이 마비됐어요. 그랬더니 동대문 경찰서가 놀래가지고 빨리 제발 이거 집회 그만해달라고. 이거는 집회가 아니고 좋은지 정당 연설인데 방해하지 마라. 여러분 이 바람을 누가 잠재울 수가 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대구에도 몇 개월 동안 유성민 띄워줬잖아요. 중앙언론도 유성민 띄웠잖아요. 제가 4월 5일날 창당하고 4월 5일날 8일날 후보 확정되고 4월 10일날 출마 선언하고 4월 11일날 오늘 며칠이요? 그러고 3일 만에 여론조사 했는데 제가 유성민하고 심상조의 당선 가능성에서 다 이겨버렸잖아요. 아니 텔레비에서 저를 완전히 투명인간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기 지금 유튜브 다 찍잖아요. 캐나다 미국 방송 미국까지 다 생중계되는 거예요. 이 방송들이 동시간에 보는 게 20만 30만 명이 봅니다. 누적으로 여기 지금 6개 7개가 100만 명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 갔더니 어떤 할매가 저를 아는 거야. 그래 할머니 왜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78이래. 할머니들도 경도당 가면 유튜브 다 본다. 보는데 조지 네가 제일 맞더라. 네가 박근혜 대통령 잘못된 거 똑바로 고치고 제대로 되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 좀 풀어줘래. 알았지? 하더라. 여러분 이게 민심입니다. 우리는 운동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 3,900명이 다 자원봉사운동원 아닙니까, 여러분? 없는 거 대한민국 국민 다 알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어떻게 치르느냐? 제가 대통령 후보 저거 뭐죠? 후원에 계좌 개설하니까 하루에 1억씩 들어옵니다. 1억씩.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오늘 제 얘기했는 거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5개월 동안 비바람 맞으면서 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수도 시청 앞에서 흔들었느냐? 그분들이 잘 살라고 그분들이 당대에 뭐를 잘해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내 아들들이, 내 손자들이, 내 손녀들이 혹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저 김정은의 사회주의 국가에 살까봐 그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로도 지키고 배고픔을 이겨나면서 지켰던 이 대한민국이 그러한 좌파들한테 넘어가는 거 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5월 9일 선거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과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싸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는 수호자들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하려는 반역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심이 이렇게 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홍준표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시간 다 됐다 하는데. 홍준표 제가 홍준표 선배 저 사람 말 때문에 망한다 했어요. 아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여자들이 부엌은 여자들이 다 지켜야 된다. 어디 구시대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도 오늘 집사람 저 와 있는데 저도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빨래도 가끔 빨래는 못한다 참. 빨래는 돌릴 줄 몰라서 못하는데 제가 설거지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딸 가진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은 우리 딸들 전부 다 부엌에 가서 일을 해고 신랑들은 야 대통령이 남자들은 부엌에 가면 안 된다 하는데 네가 와카노 이래 되면은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대신 무슨 발정제인가 뭐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TV 토론에서 홍준표 작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보고 향단이 어떻고 지랄했는데 방자도 안 되는 거예요. 방자 촐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방자스럽다는 게 뭐예요? 방자스럽다는 게 방정 맞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우파 보수 우파들이 단일화 해락하니까 제가 어제 수만 명 있는 데서 선언을 했잖아요. 좋다 단일화 하자. 그 대신에 홍준표는 93명의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이 있지만은 저는 바로 뒤에 500만의 태극 애국 국민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1대1 TV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단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홍준표하고 유승민하고 TV 토론 나오고 신문마다 도배하고 방송마다 도배했는데 10% 둘이 합쳐도 10% 안 나온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바로 보수 우파들의 심판을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벌써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은 좋은 일로 단일화되면 어디 민주당 갑니까? 안철수한테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로 단일화되면은 바로 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 저한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앵그리 보수, 샤이 보수, 화나 있는 보수와 지켜보고 있는 보수들이 좋은 일 찍으러 다오면 투표율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안철수는 5월달 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25%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철수 25% 가져가고 문재인 한 30% 가져가면은 나머지 다 누구 겁니까? 지금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대통령 탄핵 이거 잘못된 거 제대로 명예회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안철수가 사면시킨다고요? 대통령 아직 재판하지도 않는데 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건방지게 사면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이 중심이 돼서 저 좋은 일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정권 가져오면은 대통령 명예회복시키고 석방시키고 종북 좌파들 민노총 정교종 제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에도 대한민국 사람이 산다. 주평역 밑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방이 죽고 어떻게 중앙이 살 수 있습니까? 1년에 중앙집중화로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5조입니다 여러분. 재정구조가 지방 80, 국비 80에 지방비 20% 하면은 맨날 지방은 빚에 얹들이고 맨날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흔들지 마세요. 손 흔들려면 다른 데 가서 흔드세요. 예? 조용하세요. 예? 유세방해 하면은 제가 되는 거 아세요? 손 흔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세방해는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국비 80에 지방비 20 하면은 지방은 가면 갈수록 빚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비율을 6대4로 만들려고 하면은 45조 필요한데 우리 새누리당 제가 대통령 되면은
45조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15년 내에 지방재정을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대기업 없어가지고 저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하겠다고 굉장히 떠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대학 다니고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아르바이트 다 해가면서 스펙 샀는데 이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 못 세우잖아요. 제가 공무원연금 통해서 490조 절약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연금 절약분을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제가 전력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방 사람 마음은 지방이 하는 거예요. 지방 사람,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고 대학생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다. 이 인식부터 갖는 대통령이 돼야지 지방도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3만 불에서 5만 불, 6만 불 국토규정 발전을 통해서 우리 지방과 중앙이 함께 잘 사는 그러한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 받으면서 3%도 안 되는 노조가 97%의 노동자를 대신한다고 떠들고 있는 이 잘못된 노동구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재정경제 긴급발동권을 발동해서 민노총을 완전히 제압하겠습니다. 민노총 제압을 통해서 외국 투자를 늘리고 기업 투자를 늘리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생산구조를 바꾸는 노동구조를 바꾸는 그러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역사관 대한민국이 잘못된 나라라고 가르치는 이 정교조 제압하겠습니다. 지금 법의 노조로 되어 있는 정교조 완전히 제압해서 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애국 젊은이들을 만드는데 이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삼생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팽개치고 이렇게 탈당을 해서 나왔습니다. 대구의 경북의 국회의원들도 이제 용기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공천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더니 용기 없는 사람들 용기 가져야죠. 대통령 있을 때 장관하고 차관하고 대통령 있을 때 수석했던 사람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친박 결합을 해가지고 일만 새가 빠지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18대 개혁 중에서 가장 잘했던 개혁이 노동개혁이고 19대 국회 개혁 중에서 가장 잘한 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인데 그 두 가지 개혁 제가 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정당 새누리당은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정당,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정당, 부정부패 없는 정당, 당원이 주인되고 국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파들은요 모이면은 욕 하잖아요. 막 조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할 때 단두대 그려놓고 했잖아요. 이석기 석방하라 그러고. 그게 다 학교에 근무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이 얘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께서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종북 좌파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안철수 얍삽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안철수 능력 가지고는 대한민국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 능력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안철수 뒤에는
박지원이 있고 호남당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철수 찍으면은 핵을 인정해주는 햇빛 정책 다시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준표 단일화합시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홍준표하고 유승민은 내 상대가 아니다. 결국 마지막에 안철수도 제 상대 아닙니다. 유일한 제 상대는 바로 문재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가시밭길로 걸어 고통의 칼날에 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동지들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 애국신당 새누리당의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입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 여러분, 새누리당의 기호 6번 후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분이 누구십니까? 저희는 잠시 후 제19대 대통령 후보 애국신당 새누리당의 기호 6번 조원진 후보의 연설이 있을 대구 동화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MT 미디어 윤채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대구 동화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 새누리당의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원진
어린이들도 대통령 후보님을 알아보시네요. 보네요. 잠시 후에 동화사에서 대구 동화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